공항 직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VIP 통로였는데요.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VIP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줄 맨 뒤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창피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그 안에 작게 보이는 태극기 하나가 공항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 남성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공항이 시끄러웠습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이었어요.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요. 장거리 비행을 앞둔 승객들로 출국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 팀 소속 PD예요.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친 얼굴, 캐리어 끄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 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VIP 통로 입구였는데요. 한 남성이 그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춰주세요. VIP 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특혜네 라는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연예인인가 라는 말도 들렸는데요. 저도 무의식 중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직업병이었어요. 뭔가 특이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었는데요.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승인서가 있으십니까? 라고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그냥 아는 척이었나 봐 라는 말이 들렸어요. 창피하겠네 라는 소리도 났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일반 줄 맨 뒤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카메라를 끄려다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항의하거나 화를 내잖아요. 특히 저런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줄 앞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었는데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었는데요. 옆에는 젊은 여성이 부축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꺼내려다 손이 떨렸는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저는 본능적으로 줌을 당겼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요. 배경은 흐릿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깃발이 보였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국기였는데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어요. 한국전이라고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195년에서 53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었는데요. 영국군도 참전했어요. 8만 명이 넘는 병력이 파병됐습니다. 그중 1000명이 넘게 전사했는데요. 노인의 손녀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노인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손녀가 대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세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가시는 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23년 동안 수많은 장면을 찍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녀가 의자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근처에는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만 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냥 카메라 뒤에 숨어서 찍고만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였어요. 줄 맨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VIP 통로에서 거절당했던 남성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어요.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가시라는 의미였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도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다릴게요. 손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뷰파인더 안에서 남성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노인과 손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성은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맨 뒤로요. 아무 말 없이요.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는데요. 누군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여기 서세요 라고 했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그대로 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찍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VIP 통로에 갈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촬영 중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BC 다큐팀이라고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남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방금 하신 일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라고 제가 되물었는데요. 네.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걸고 싸우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만 계속 돌렸는데요.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꼭 가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곳에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저 어르신이 먼저여야 하는지를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출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남성을 계속 따라갔어요. 뭔가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는 면세점으로 향했는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이준호입니다.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런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준호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합니다. 의사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VIP 통로는 왜 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병원 측에서 VIP 패스를 준비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럼 항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의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실수니까요. 너무 담담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는데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를 계속 돌렸는데요. 제 아버지는 1953년생입니다.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군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국군 야전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봐줬대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치료도 해줬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남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국 사람들이 자기를 살렸다고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준호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유학을 보내신 거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신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눈물이 났는데요. 이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르신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를 살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분 같은 분들이 제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이준호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가셔야죠. 안 그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작게 웃었어요. 촬영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내렸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인천행 KE 208편이었는데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준호 씨는 몇 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과 손녀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항공사 측에서 배려한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까 찍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노인이 사진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는데요. 태극기가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정도였어요. 그게 다였는데요. 한국 전쟁도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영국이 참전했다는 것,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장면들은 달랐어요. 노인의 떨리는 손, 이준호 씨의 눈빛,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한국전쟁 참전이라고 쳤어요. 자료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영국군은 195년부터 53년까지 싸웠습니다. 보병 여단, 해군, 공군 모두 참전했어요. 총 8만 7천 명이 넘는 병력이었는데요. 전사자는 1,100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2,500명이 넘었어요.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100명이었는데요. 1,100개의 가족이었어요. 1,100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임진강 전투가 나왔습니다. 글로스터 연대 이야기였는데요. 1951년 4월이었어요. 700명의 영국군이 중공군 3만 명과 맞섰습니다. 사흘 동안 싸웠어요. 결국 500명이 넘게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틴 덕분에 서울이 지켜졌는데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700대 3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싸웠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에게 한국은 뭐였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문득 이준호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곳에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열었어요.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챙겼는데요. 뭔가 찍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울을 향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컸는데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노인과 손녀가 보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요. 이준호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 PD님, 한국까지 오셨네요. 네, 취재 겸해서요. 사실 저도 왜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손녀가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어려운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일 추념식이 어디서 열리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이요. 오전 10시예요. 손녀가 대답했어요. 촬영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괜찮으시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이었지만 아직 쌀쌀했는데요. 택시를 탔습니다. 이준호 씨가 같이 탔어요. 호텔까지 같이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요. 깜빡이는 빌딩들이 보였어요. 달리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컸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택시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는데요. 코리아 베리 체인지. 전쟁 후에 나싱. 나우 에브리싱. 전쟁 후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지금은 모든 게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 강이 한강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서울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죠.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195년에 북한군이 이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서울이 함락됐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이 도시는 전부 불탔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이 화려한 도시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은 이라고 했더니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됐죠. 택시가 계속 달렸어요. 명동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가득했는데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붐볐습니다. 여기가 명동이에요. 쇼핑거리죠. 전쟁 때는 여기도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네. 여기도 다 파괴됐어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는데요. 내일 추념식장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는데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는데요. 73년 전 이곳은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야경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 안에서 도시가 빛났는데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빛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 이준호 씨의 눈빛,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는 그 말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이준호 씨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아버지가 전쟁과였다고 했는데요. 영국군이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러 영국에 왔다고 했어요. 23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도 찍었어요. 난민 이야기도 찍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전쟁이 만든 감사의 이야기였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뭘 보게 될지 몰랐는데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는데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개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는데요.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침 서울을 찍었어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직 다 몰랐는데요. 하지만 오늘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전쟁기념관으로 가야 했어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거대한 건물이었는데요. 앞에는 전차와 비행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입구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었는데요. 지팡이에 의지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였어요.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는데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분들이 73년 전에 한국에 왔던 분들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을 때 지구 반대편까지 왔던 분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늙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 국가였는데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참전 용사들도 힘겹게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경례를 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연설했는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참전 용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73년 전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왔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요. 헌화가 시작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한 명씩 나왔어요. 꽃을 놓았는데요. 공항에서 본 노인도 나왔습니다. 손녀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노인이 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꽃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씨였어요. 노인의 손을 잡아줬는데요.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노인이 이준호 씨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는데요. 이준호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23년 동안 수많은 장면을 찍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손녀가 통역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195년 9월이었습니다. 손녀가 통역했는데요. 19살이었어요. 신병이었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어땠나요? 라고 물었어요. 다 부서져 있었어요. 집도 다리도 사람들도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너무 말랐죠? 무서웠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네, 많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왜 싸우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사람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요? 라고 물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후회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단호했어요. 왜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 나라를 보세요. 노인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돌아봤어요. 기념관 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었는데요.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정말로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는데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이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웃었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라고 했습니다. 조금은요.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한강 보러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 서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옆에 있었는데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어떠세요? 한국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뭐가요? 라고 이준호 씨가 물었는데요. 이 모든 게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73년 전 이 나라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라고 했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준호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기적이죠. 네, 기적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고요. 빚이요? 라고 제가 되물었는데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한다고요. 평생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요.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구해줬다는 걸요. 이준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빌딩마다 하나씩이었는데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뷰파인더 안에 서울이 담겼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빛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고요. 73년 전 누군가 이곳을 지켜줬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호 씨라고 제가 불렀어요. 네, 라고 그가 대답했는데요. 아버님은 지금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잠시 멈췄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잠시 말이 없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맙다고요. 고맙다고요?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이준호 씨가 강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의사로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자기 대신 은혜를 갚아줘서 고맙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뭔데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잊지 말라고요. 이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렸는지를요. 누가 우리 옆에 서줬는지를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까 공항에서도 그러셨던 거군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다고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가요. 영국군이 살려준 아이가요. 그 아이가 자라서 영국에서 의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공항에서 영국 참전 용사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자리를 양보했다고요. 저는 강을 봤습니다. 말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73년 전에도 이렇게 흘렀겠죠. 전쟁 중에도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준호 씨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네, 라고 그가 대답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시라고 한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네, 맞아요. 꼭 만들겠습니다. 제대로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불빛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둠을 밝히면서요. 마치 희망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필름이 아니라 가슴에요. 어느 순간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춥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뜻해요. 이준호 씨가 웃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불빛이 빛나고 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요.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요. 그리고 왜 잊지 않는지를요. 빚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호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시면 안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 외곽으로 향했는데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조용한 마을이 나타났는데요. 부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동네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꽃집이 있었고 빵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73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는데요.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민들이 가득했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변변한 지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쓰러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속에 이준호 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는데요. 영국군이 왔어요.
이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야전병원을 세웠는데요. 피난민들을 치료했어요. 밥을 나눠줬습니다. 옷도 줬고요.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살아났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아버지는 평생 그 병원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영국 육군 야전병원이었는데요. 흰색 천막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안이 따뜻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흰색 천막이요. 네. 아버지에게는 그 천막이 세상 전부였대요.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살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이준호 씨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는데요. 좁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이준호 씨가 멈췄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요. 이 근처였대요. 담벼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이 담벼락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넘으면 안 된다고요. 남의 것에 손 떼면 안 된다고요. 이준호 씨가 돌아봤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지키셨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는데요. 가난했어요. 정말로요.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셨는데요. 그렇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35년 동안요. 35년이요? 라고 했는데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요. 이준호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요. 영국군이 살려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이준호 씨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 앞에 섰는데요.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요. 한국어였습니다. 읽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가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했는데요. 고아원 자리였어요. 지금은 지역사회관이 됐는데요.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이죠. 저는 건물을 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안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이준호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이준호 씨가 통역해줬어요. 이 친구가 매주 토요일 여기 온대요. 3년째요. 왜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물었어요. 자원봉사자에게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이준호 씨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자랐대요. 전쟁 때요. 그래서 자기도 오고 싶었대요. 저는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자랐다고요. 네. 그래서 손자가 여기 봉사하러 온대요. 할아버지 대신요. 저는 그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20대였어요. 평범한 젊은이였는데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여기 와서 할머니들 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빚을 갚는다고요.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이 여기 있구나 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갚으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받았으니까 손자가 갚고요. 영국군이 살려줬으니까 한국인 의사가 영국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 사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밥 먹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웃으며 음식을 나르는 장면을 찍었어요. 이준호 씨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찍었는데요. 평범한 장면들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들 하나하나에 73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동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웠대요. 뭐료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이준호 씨가 하늘을 봤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거예요.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준호 씨 옆에 서서 그 동네를 봤습니다. 평범한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집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골목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만들었고요. 그 아들이 영국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참전 용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이준호 씨와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는데요. 이준호 씨가 웃으며 숟가락을 건네줬어요. 한국에서 며칠이나 계실 거예요? 라고 이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돌아가야 해요. 편집 일정이 있어서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다큐를 만드실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공항에서 본 장면 하나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라고 이준호 씨가 물었어요. 기억에 관한 이야기요. 기억이요? 라고 그가 되물었는데요. 네. 잊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준호 씨를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항의도 안 하고 왜 양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준호 씨가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준호 씨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살았다는 걸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연히 먼저 보내드린 거였는데요. 이준호 씨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더라고요. 잊지 않는 나라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부산 그 골목에서 본 젊은 자원봉사자도 그랬고요. 추념식에 오신 참전 용사분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랬어요. 전쟁이 끝난 지 73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더라고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뭔데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은혜를 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강한 말이네요. 라고 했는데요. 네. 강한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준호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불빛이 강 위에 깔려 있었는데요. 어젯밤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라 보였어요. 어제는 그냥 아름다운 야경이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누군가가 살아남은 덕분에 생긴 불빛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어요. 이준호 씨라고 불렀는데요. 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분 덕분에 이준호 씨가 있고 이준호 씨 덕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준호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이 쌀쌀했는데요. 한강 바람이 불었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제 환자 중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이 있거든요.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저는 걸어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었는데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사흘이었어요. 런던 공항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사흘 동안 있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뭔가 특이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장면 하나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 하나가 이 모든 걸 열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검게 빛났어요. 73년 전에도 이 강이 있었겠죠. 전쟁 중에도 폐허 속에서도 피난민들이 가득했던 그때도 이 강은 흘렀을 거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강을 찍었어요. 흐르는 강물을요. 그 위에 비치는 불빛을요. 뷰파인더 안에서 강이 보였는데요. 그 순간 이준호 씨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가요. 영국군 야전병원에서 살아난 아기가요. 그 아기가 자라서 선생님이 됐고요. 아들을 영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공항에서 말했어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고요. 그 말이 흐르는 강 같았어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강 같았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혼자였는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강 위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이 강에 대고요. 이 도시에 대고요. 그리고 73년 전 이 땅에서 싸운 모든 사람들에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그게 대답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는데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편집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공항에서 찍은 장면이었어요. 노인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추념식의 눈물이었어요. 부산 골목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한강의 불빛이었어요. 모든 걸 하나로 엮었습니다. 사흘 동안 찍은 것들이었는데요. 양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담긴 게 많았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잊혀지지 않은 전쟁이었는데요. 팀원들에게 러프컷을 보여줬습니다. 편집실 불을 끄고 봤어요. 20여 분짜리였는데요. 다 보고 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한참 뒤에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거 특집으로 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편집을 계속했어요. 일주일이 걸렸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계속 영상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달랐어요. 처음엔 노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엔 이준호 씨의 눈빛이 보였어요. 세 번째엔 부산 골목이 보였는데요. 네 번째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엔 아버지가 보였어요. 이준호 씨 아버지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요. 하지만 보였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가요. 영국군 야전병원에서 살아난 아기가요. 그 아기가 자라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빚을 잊지 말라고요. 편집을 마쳤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BBC에 제출했는데요. 방영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다큐가 완성됐다고요. 한 달 뒤에 방영된다고요. 이준호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봤어요. 방영 날이 됐습니다. 저녁 9시였는데요. BBC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큐가 시작됐어요. 공항 장면이 나왔는데요. 남성이 VIP 통로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이 막아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이 조용히 뒤로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23년 동안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이 제가 찍은 가장 중요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공항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7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이 담겨 있었어요. 희생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영이 끝났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는데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지요.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하셨는데 이제야 이해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준호 씨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953년이에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그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오래 봤습니다. 1953년생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난 분이었는데요. 73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 시절을 이야기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이었는데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1953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고요. 처음으로 그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준호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세대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는데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거든요.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잊으면 안 됐어요. 한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흘렀고요. 폐허 속에서도 흘렀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했던 그때도 흘렀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강 옆에서 한국은 일어섰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은 것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준호 씨가 공항에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고요. 그 말은 한 남자의 말이 아니었어요. 73년의 말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낸 나라의 말이었는데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말이었어요.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강에 대고 말했던 것처럼요. 카메라를 들겠습니다. 계속 찍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알리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한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